안녕하십니까? 소울쿨 극장의 그때 그 시절 야담과 실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197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로 평생 여자가 되고 싶고 여자로 살고 싶었던 어느 남자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만 나타나던 아이. 이점두는 4교시 수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나기 무섭게 김이 오르는 강냉이 떡이 잔뜩 든 무거운 양동이를 양손으로 힘겹게 들고는 발로 교실 문을 드르륵 열었다. 원래는 주번이 하는 일이지만 언제부터인지 점두가 대신했다. 가루우유를 넣고 찐 강냉이 떡의 구수한 냄새에 모두들 코를 벌름거리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점두는 제 몫의 떡을 받아 들고는 날쌔게 교실에서 사라졌다. 점심시간에만 학교에 나타나는 점두에게 아이들이 붙인 별명은 짓궂게도 이 점심이었다. 아이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다. 점두가 강냉이 떡을 그렇게 밝히는 이유는 동생들 먹이려고 그러는 것이다. 집에서 동생들이 눈이 빠지도록 점두를 기다린다더라. 엄마가 애를 낳았는데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더라. 먹은 것이 없으니 젖이 나오지 않아 어린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점두가 울면서 담임 선생님에게 와서는 급식용 가루우유를 얻어서 갔는데 그걸 먹고 아이가 살아났다더라. 이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여름에는 보리쌀을 곱삼고 겨울이면 고구마를 쪄서 끼니를 때우던 1960년대였다. 그러나 저러나 점두는 4학년을 마칠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우고 국어책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 게다가 목에는 때가 덕지덕지 낀 채 화장실 걸레나 했으면 좋을 넉마를 몸에 걸치고 다녔다. 어쩌다 가뭄에 콩 나듯이 학교에 나오면 아이들이 같이 앉기를 싫어해서 점두는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았다. 늘 퀴퀴한 냄새를 풍기던 점두는 5학년이 되자 학교에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동네 고물상에서 심부름하며 돈을 벌었다. 점두는 아버지를 몰랐다. 그가 어머니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건 어느 군인과 잘못된 관계를 맺어 그가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 남자의 이름조차 모르는 어머니 이 여인은 시련의 한을 안고 고향을 떠나 부산 영도까지 흘러와서는 아비 없는 아들을 길렀다. 자갈치 시장에서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 여인은 여러 남자를 만났는데 대개는 직업이 제대로 없는 변변찮은 남자였다. 남자 보는 눈이 형편없었던 이 여인은 남자들에게 절망하고 삶이 어려울수록 큰아들에게 기댔다. 아들에게 바라는 것이 많았던 어머니는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들의 변화에 남모르는 불안을 느꼈다. 빨랫줄에 걸린 여성 팬티나 브래지어가 없어진다는 소문이 동네에 돌았는데 아들이 훔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남의 눈이 두려워 아들이 모아둔 여자 옷을 몽땅 수거해서는 버렸지만 아이는 어느새 다시 여자 옷을 훔쳐서 모으곤 했다. 아들이 누구 못지않게 씩씩하게 자라 주기를 바랐던 이 여인은 아들이 미웠고 무서웠다. 남자아이인데 여자애처럼 되려고 하다니 자기가 변태나 괴물을 낳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남모르게 어머니의 속을 태우던 점두가 사라진 것은 5학년 2학기 막 사춘기가 시작되는 12살 무렵이었다.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는 서울은 어쩐지 너무 무서워서 수원에서 멈춘 점두는 여관집에 취직해서 잔심부름을 했다. 집을 떠나 자유로운 몸이 된 점두는 그때부터 자주 여자 옷을 입었고 화장했으며 쉬는 날이면 여장하고 큰 길이 아닌 골목길을 행복한 표정으로 걷기도 했다. 점두는 밤늦게 팬티와 브래지어 등을 손으로 세탁하면서 야릇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 제대로 널어 말리지를 못해 축축한 옷을 그대로 입은 적도 많았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들키게 마련이고 이런저런 소문도 돌기 마련이다. 변태라는 소문이 두려워 점두는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방황하다 강원도 춘천까지 흘러 들어간 점두는 여자가 있는 술집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했다. 술상 뒷바라지를 하면서 색시들이 부르는 노래를 흥얼댔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가수로 통하게 됐다. 이때부터 그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이 달리긴 뭐 하려고 달렸냐 하고 마음속에서 스스로 푸념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의 실없는 말을 듣고 점두는 가수가 되려고 서울로 올라갔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다. 정신 못 차리고 헤매다가 결국 마지막에 떨어진 곳은 변두리 술집이었다. 처음에는 심부름꾼으로 일했으나 하는 짓이 하도 여자 같고 그게 또 묘한 매력을 풍기는 것 같아서 하루는 주인이 장난삼아 여자 옷을 입히고 화장을 하게 한 다음 술상 머리에 앉혔다. 그랬더니 그 노래 솜씨와 묘한 매력에 손님들이 반해 을에 다른 여자를 제쳐놓고 찾게 됐다. 인기 있는 가수가 아니라 인기 있는 접대부가 된 것이었다. 그러나 여자 아닌 여자로서는 술집 접대부 생활이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어딜 가나 한 달을 넘길 수가 없었다. 한 집에 3일만 있으면 단골이니 손님 요구대로 고분고분 응해라. 하는 주인의 명령이 떨어졌다. 한 번 후한 팁을 던져주고 점잖게 물러간 손님은 두 번째 올 때는 반드시 몸을 요구했고 주인도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면 이 양은 먼저 가 계시면 옷 갈아입고 뒤쫓아갈게요. 고 해놓고는 냅다 뺑소니 쳤다. 그러면 열이면 아홉이 다음에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리게 마련. 그렇다고 이 양이 한결같이 속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더러는 남자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 버텨내기도 했지만 완력으로 덤빌 때는 어쩔 수 없이 망신당하고 말았다. 이럴 때는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면 분노했던 남자들도 대개는 기고한 운명에 동정하고 눈 감아 주었다. 그렇지만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법이었다. 소문은 나게 마련이었고 소문이 날 때는 그날로 그 고장을 떠나야 했다. 그러면서도 보건증은 꼬박 발급받아서 다녔다. 그런 이양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목욕이었다. 강원도 양양, 고성 등 시골로 다닐 때는 목욕탕에 독탕이 없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남들이 다 잠자리에 든 밤중에 물을 데워 부엌에서 대충 몸을 닦아야 했다. 아니 이럴 수가? 신랑의 등에 흥건히 괴었던 땀줄기가 순간 차갑게 식었다. 신랑은 그 길로 일어나 달렸다니까. 라는 외마디 소리를 남기고 파출소로 달려가 신부를 간첩이라고 신고하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 그는 신부의 기고한 운명을 알고 난 뒤에 내가 조금만 냉정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있다. 강원도 횡성군에 사는 호라비 김금배 씨가 여자도 남자도 아닌 이 모양에게 장가들기는 지난 3일의 일. 이 양은 그때까지만 해도 횡성면 어느 마을에 있는 주점의 접대부였다. 지난 1월 27일 이 술집으로 흘러들어온 이 양은 술집 접대부로는 좀 나이가 든 편이었다. 하지만 서글서글한 얼굴에다 유창한 노래 솜씨로 인기가 많았다. 한 달쯤 지난 2월 중순 어느 날 이 술집의 단골인 이모 씨가 이 양에게 말했다. 몇 년 전 아내를 잃은 후 호라비로 살고 있는 친척이 있다면서 함께 살지 않겠느냐? 하고 중매를 들었다. 처음에는 저 같은 계집이 무슨 하고는 이 양이 펄쩍 뛰었다. 그러면서도 혹시 이 손님이 내 정체를 알고 놀리느라고 그러는 게 아닐까? 하고 가슴이 두 방망이질을 했다. 그러다가는 제 서름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중매쟁이 이 씨는 이 양의 거절에는 아랑곳 없이 끈질기게 덤벼들었다. 장본인을 데려다 선도 보였다. 상대방도 싫지 않은 눈치고 이 양도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시집이라는 걸 가고 싶은 마음에 이 양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지난 3일 김씨 집으로 옮겨 살림을 차렸다. 엄마 없이 호라비 손에서 자란 11살짜리 딸과 6살짜리 아들도 첫날부터 엄마라고 부르며 잘 따랐다. 이 양에게 정녕 새 인생의 길이 확 트인 것 같았다. 첫날 밤 몇 년을 어린 자식들 틈에 끼어 남녀의 낙이라고는 모르고 지내던 김씨에게는 가슴 벅찬 밤이었다. 밤이 없었던 지난 세월을 탁 털어버리고 첫날 밤의 정을 나누려던 김씨는 신부의 완강한 뿌리침을 술집을 떠돌아다녔으면서도 그토록 굳게 몸을 지키다니. 하고 오히려 대견해 했다. 이틀 밤을 신랑이 하느라 밤을 새운 김씨는 명색이 부부인데 아무리 이럴 수가 있느냐 싶어 사흘째 밤 힘으로 덤비고 말았다. 그러다가 뜻밖의 남자의 상징이 달린 것을 알고 기절할 만큼 놀란 김씨가 엉겁결에 간첩이라고 신고한 것이다. 김씨의 신고로 파출소에 잡혀가 조사를 받은 이 양은 정체를 드러내고 말았다. 남자의 상징이 달렸다고는 하지만 사실 흔적뿐이었다. 유방은 그렇게 탐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남자의 가슴은 분명 아니었다. 김씨는 28년 동안이나 이 사실을 감추고 살아온 이 양의 기고한 운명을 알게 되자 내가 그만 판로를 내게 하다니. 하며 슬퍼했다. 평생 제대로 된 직업이라고는 가져본 일 없이 남의 집 결혼식이나 환갑집을 찾아다니며 장구나 치고 노래나 불러주며 남자 기생이란 소리를 들어오던 김씨이기에 이 양이 더더욱 불쌍하기 짝이 없었다. 파출소에서 풀려나온 이 양은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술집으로 돌아갔다. 시집 가기 전 이 양이 몸담고 있던 술집 주인은 소방 맞고 돌아온 그녀가 불쌍해서 부엌 일을 하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그녀도 그도 아닌 이 양은 요즘 매일 술만 퍼마신다고 한다.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것이다. 살짝 걱정된다. 쫓겨나면 이 양은 어디로 가야 하나?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녀는 어떻게 살아갈까? 요즘하고는 많이 달랐던 시대인 1973년 3월에 벌어졌던 일이다. 현재 거의 80이 되어가고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잘 살고 계시면 좋겠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